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이민에게 보내는 영상편지입니다. 요즘 세계 화두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입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북한 폭풍군단이라고 하니 엄청 대단한 줄 생각합니다. 북한에서도 특수부대라고 하면 엄청 대단하게 생각하죠. 한국에서도 북한 특수부대가 대단한 것처럼 묘사되는 영화가 많이 나오다 보니 여기 사람들도 북한 특수부대는 인간 병기인 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솔직히 특수부대 나가서 격술 10년 단련하고 오면 동네에서 싸움은 잘합니다. 그런데 이건 실전에서 하등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 전쟁은 누가 더 발전된 전쟁 장비를 가지고 하냐에 달려있지 누가 주먹으로 벽돌을 부수냐 이걸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모릅니다. 제가 잘할 때도 명령 027호라는 영화가 엄청 인기가 좋았는데 그 영화를 보면 북한 특수부대가 한국 특수부대를 총보단 격술로 다 죽이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세뇌되면 전쟁을 주먹과 발차기로 하는 줄 착각할 수 있는데 수천 년 전 사람들도 그렇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한 특수부대는 맨날 주먹으로 벽돌 치고 날라서 못 차고 이런 훈련만 합니다. 김정은이 방문한 행사에서도 격파 시범 보이고 김정은은 좋다고 웃고 그러죠. 자기 군대가 뭔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바보 같습니다. 북한 특수부대도 전쟁하기 위해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먹질하기 위해 키우는 군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뒤떨어진 북한이 주먹질은 그럼 강하냐? 이런 의문은 해본 적이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격술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격술도 크게는 무술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북한 격술이 강하냐 약하냐는 바로 데려다가 증명할 수는 없으니 이웃 중국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이나 헛가다가 많다는 점에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중국 무술 영화는 많이 봤죠? 성룡, 이영결은 남쪽에 와보니 전 세계적인 유명 스타들인데 이들 역시 북한에서도 유명하죠. 어렸을 때 폴리스 스토리를 몰래 보고 황비용이나 정모문 테이프를 보면서 마음이 설레었죠. 그런데 최근 이 중국 무술이 잘해서가 아니라 너무 못해서 세계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무술 고수라는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얻어 터지고 있습니다. 중국 무술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림사 무술하면 세계는 물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림사 무술이 알고 보니 별로 대단치 않다는 말이죠. 요즘 중국에서 종합격투기라는 무술을 전문하는 쉬샤오둥이라는 사람이 엄청 유명해졌습니다. 나이도 40살이 넘고 국제무대의 명함도 내밀 수준도 아닌 그냥 중국에서 좀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중국 무술은 시대에 뒤떨어졌고 실전 가치도 없는 사기다. 내 말이 틀렸으면 무술을 한다는 사람들 다 덤벼봐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술의 대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태극권의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덤볐는데 어이없게 불과 14초 만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직접 보니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듯이 학자세를 취하면서 거리를 재면서 아무튼 폼은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시작종이 울리자마자 종합격투기 선수가 가서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니 그냥 한 대도 때리지 못하고 얻어맞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중국에서 무술 좀 한다는 사람들이 다 나서도 이 40살 남자를 이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재벌까지 나서서 중국 무술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며 상금을 1000만 위안, 약 150만 달러를 내걸기까지 했습니다. 누군 나서서 저 무술을 조롱하는 종합격투기 선수를 이기면 돈을 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럿이 나섰는데 결과는 같았습니다. 대개 무술일이라는 사람이 계속 주먹 날리고 격투기 선수는 귀찮다는 듯이 대충 맞아주다가 한 방씩 날리면 무술일은 그냥 꼼짝없이 맞고 나가 떨어지는 식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엄청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쉬샤오둥은 중국 무술의 허황한 실체를 세계에 알린 한 명일 뿐입니다. 중국 무술이 세계에 나가서 아무래도 안 된다는 것은 예전부터 증명됐습니다. 예전에도 소림사 고수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열린 격투기 대회에 참가해 미군 해병대 출신 격투가에게 덤볐다가 그냥 상대가 되지 못하고 졌습니다.
그러니까 소림사에서 그 사람은 우리와 관련이 없다고 성명까지 냈지만 아마 소림사 고수가 나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영걸이 나서서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다 각자의 무술이 있죠. 우리나라는 태권도고, 일본은 유도, 러시아는 삼보, 그 외에도 브라질 주짓수, 태국의 킥복싱을 포함해 합기도, 복싱, 레슬링 등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어느 무술이 제일 강하냐고 하면 브라질의 주짓수를 꼽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주짓수는 상대를 넘어뜨리고 관절을 꺾어 제압하는 것인데 얼핏 보면 싸움하는 것이 유도나 레슬링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무술이라는 것이 어느 것이 확실히 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종합격투기라는 것은 각 무술의 장점을 모아서 익히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제일 강한 것 같습니다. 종합격투기 경기에선 태권도만 갖고 나가선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중국 무술이나 우리의 태권도는 폼으로만 보면 겉보기엔 정말 화려합니다. 하지만 실전에 매우 약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무술들은 자기들이 이걸 왜 배우는지도 모르고 동작만 부지런히 익힙니다. 그러다 보니 실전에 쓸데없는 것을 배우느라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반면에 요즘 대세인 종합격투기는 발전한 배경이 다릅니다. 그냥 태권도 선수와 유도 선수, 킥복싱 선수와 주짓수 선수 이런 식으로부터 계속 누가 강한가를 놓고 겨룹니다. 그렇게 싸워보면 바로 압니다. 어떤 기술이 실전에 쓸모가 있고 어떤 기술은 쓸모가 없는지를 말입니다. 태권도처럼 발을 높이 들어 내리찍는 기술은 상대가 발을 공격하면 오히려 위험한 기술입니다. 태권도는 동작이 커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힘이 빠져 지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꾸 겨루면 화려함은 다 사라집니다. 다리를 최대한 적게 들어 상대의 장단지와 허벅지를 힘껏 차는 것이 나를 방어하면서 공격하는데 훨씬 유용합니다. 격투대회를 보면 좀 때리다가 결국 땅바닥에서 개처럼 뒹굴면서 상대 관절을 꺾고 항복을 받아내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격술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속 서로 다른 무술끼리 겨루고 필요 없는 동작은 제거하고 필요한 기술은 남이 것도 갖다 배워야 발전합니다. 그런데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무술이니 격술이니 태권도니 모두 어디다 쓸지도 모르고 폼 멋있게 하는데 시간 다 팝니다. 이런 무술은 세상에 나와 겨뤄보면 금방 약점이 노출돼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리고 무술의 가장 기본이 체급인데 북한처럼 먹지 못해 몸무게가 50kg짜리 특수부대원이 나와 헤매봐야 중량급 한테는 그냥 얻어터질 뿐입니다. 꽁꽁 갇혀서 울타리를 쳐놓고 자기 혼자 훈련하고 자기들끼리 잘한다 멋있다 해봐야 결국은 국제무대에 나오면 큰 망신만 당합니다. 북한 격술이 그리 대단하다면 미국에서 하는 격투 시장에 진출해 보십시오. 우승하면 상금도 수십만 달러씩 주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장담컨대 안 됩니다. 북한 특수부대원은 프로들끼리 붙으면 종합격투기 선수 앞에 무림 고수들이 그랬듯이 어른들과 유치원생의 싸움에 불과합니다. 북한 격술이 강해지는 길은 명백합니다. 잘 먹어서 체격이 좋아져야 하고 문을 열고 나와 교류하고 배우고 해야 강해지게 될 겁니다. 북한 특수부대 강하다고 자화자찬하지 마십시오. 우물한 개구리들이 왜 이걸 하는지도 모른 채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팔 뿐이고 그 안에서 겨루고 강하다고 해봐야 자기 위안에 불과합니다. 오늘 격술만 사례를 들었지만 북한 어디를 보나 다 똑같습니다. 왜 하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하는 바보들의 행진만 눈에 띌 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